이웃들에게 소음 유발자로 오해받던 괴팍한 할머니가 사실은 세계적인 탭댄서였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하며 멸시를 통쾌하게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3시 50분 아파트 계단 끝에서 1분간 격렬하게 구두를 구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신도시 아파트 12층에 사는 72세 이선자 할머니였죠. 이웃들은 그녀를 소음공해 주범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괴팍한 노인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그 춤 속에는 50년 전 무대를 떠나야 했던 한 여성의 아픈 사연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술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총 15동의 3,000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은 평범한 신도시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층 1205호에는 특별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72세 이선자 할머니였죠. 선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할머니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관절염으로 굳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죠. 무릎과 발목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오지만 할머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침실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보관된 낡은 가죽 구두가 있었어요. 50년이 넘은 그 구두는 가죽이 많이 해져서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구두와 함께 세상을 사로잡았던 기억들이 스며든 유일한 동반자였거든요. 할머니는 구두를 신기 전에 항상 같은 의식을 거행했어요. 구두를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은 다음 구두끈을 천천히 매는 거였죠. 그 시간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무대 조명, 박수갈채, 그리고 춤을 출 때의 그 자유로운 느낌들이요. 오늘도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늘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관절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춤만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구두끈을 다 매고 나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패인 72세 노인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할머니는 자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어요. 모든 집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이웃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거든요. 12층에서 계단으로 향하는 길은 할머니에게 마치 무대로 향하는 백스테이지 같았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50년 전 그 느낌이 아직도 할머니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거든요. 계단 끝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곳은 할머니만의 특별한 무대였어요. 비록 화려한 조명도 없고 박수를 쳐주는 관객도 없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50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할머니만의 의식이었어요. 5, 6, 7, 8. 그 순간 할머니의 발끝에서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다시 무대 위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관절염의 아픔도 이웃들의 시선도 나이의 무게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춤에만 집중했어요. 할머니의 발끝에서 나오는 리듬은 정확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 완벽한 템포였죠. 복잡한 스텝과 화려한 기교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혼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1분이 끝나면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세로 마무리했어요. 두 발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인사. 그것은 보이지 않는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춤을 마친 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은 항상 쓸쓸했어요. 화려했던 무대의 기억과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에게 이선자 할머니는 그저 소음을 만드는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인 45세 박영수 씨는 할머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박영수 씨는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일하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런 그에게 새벽 3시 50분의 탭댄스 소리는 참을 수 없는 고문이었어요. 여보, 또 12층에서 소리 나는데? 박영수 씨의 부인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녀에게도 새벽 소음은 스트레스였거든요. 내일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야겠어. 이번엔 정말 강하게 항의할 거야. 박영수 씨는 매일 아침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거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어요. 또 12층에서 소음이 났어요. 이번엔 새벽 3시 50분이더라고요. 몇 번을 말해도 안 듣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다 화나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김 대리는 이런 민원 업무를 5년째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히 까다로웠어요. 할머니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러시네요. 김 대리는 동료 직원에게 하소연했어요. 법적으로 새벽 소음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상대방이 72세 고령자라는 점도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경비실의 박경비원도 고민이 많았어요. 50대 중반인 그는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할머니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거든요. 할머니도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지만 업무는 업무였어요. 민원이 들어온 이상 해결해야 했죠. 한편 할머니와 함께 사는 20세 손자 이준우는 할머니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인 준우에게 할머니는 그저 고집센 노인으로만 보였거든요. 준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가 준우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준우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웃들이 또 뭐라고 하던데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준우에게는 더 답답했어요. 왜 이웃들에게 미움받으면서까지 새벽에 춤을 춰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우는 대학교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새벽에 탭댄스를 춘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이미 몇 번 경험해 봤어요. 너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니? 요즘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해봐.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들이 준우에게는 상처였어요.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유일하게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68세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선자 할머니보다
4살 어렸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갑내기 같은 존재였어요. 영희 할머니는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고 이웃들과도 잘 지냈어요. 그런 그녀의 눈에 선자 할머니는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선자야, 혹시 젊을 때 무용을 배웠었니?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자 할머니의 자세나 걸음걸이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좋아했던 거야. 선자 할머니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영희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충고에도 선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하지만 난 멈출 수가 없어. 그 말 속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선자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갈등은 어느 화요일 새벽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탭댄스는 평소보다 조금 더 격렬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며칠 동안 제대로 춤을 추지 못했던 할머니가 그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평소보다 열정적으로 춤을 춘 거였어요. 하지만 이웃들에게는 그저 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죠. 평소보다 큰 구두 소리에 여러 세대에서 동시에 잠을 깼어요. 박영수 씨를 비롯해 무려 7가구에서 관리사무소로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너무했어요. 애들까지 깨서 울음을 터뜨렸다고요. 매일 새벽에 저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우리 아파트 관리 수준을 의심하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김대리는 전화를 받으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할머니에게 몇 번 양해를 구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았어요. 박경비원님, 이번엔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김대리와 박경비원은 오전 10시경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방금 탭댄스를 마치고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지만 아직도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1분간의 춤이지만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는 큰 체력 소모였거든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김대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엄중했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새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7가구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대리와 박경비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새벽 시간대 소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김대리가 들고 온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일상생활 소음이 허용되지만 그 외 시간에는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박경비원도 덧붙여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낮 시간에 하시거나 아니면 헬스장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김대리의 제안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새벽 3시 50분이라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대답을 안 하시면 저희도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대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김대리도 그것을 느꼈지만 민원 해결이 우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어요.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거든요. 그날 저녁 준우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준우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할머니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 준우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평소 당당하고 의연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웃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준우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왜 꼭 새벽에 춤을 춰야 해요? 낮에 하면 안 돼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준우를 바라보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니?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야, 진짜로. 할머니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제대로 느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 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준우는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새벽 탭댄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1-2년 후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의사의 솔직한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1-2년이면 춤은 고사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수술 후 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춤은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사는 당황했어요. 춤이요? 무슨 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탭댄스요. 의사는 72세 할머니의 입에서 탭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글쎄요. 가벼운 운동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대답에 할머니는 절망했어요.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춤을 출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더욱 절실하게 새벽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웃들에게는 할머니의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박영수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할머니에게 경고를 했다고 들었는데도 소음이 계속되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박영수 씨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렸어요. 제목 12층 새벽 소음 관련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입주자 대표 박영수입니다. 12층에서 발생하는 새벽 소음 문제로 인해 여러 세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매일 새벽 3시 50분경에 발생하는 탭댄스 소리로 인해 많은 입주민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까지 깨어나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저희 집도 가끔 들려서 신경 쓰였는데 새벽에 탭댄스라니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요즘 노인분들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이웃 배려는 전혀 없네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뭐 하나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세요. 준우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를 욕하는 글들을 보니 화가 났지만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니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할머니의 건강이었어요.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평소에도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는 모습,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을 꽉 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우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다, 준우야. 괜찮지 않아요. 어제도 아파서 끙끙 앓으시는 거 다 들었어요. 준우의 간절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할머니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무엇을 버틴다는 걸까요? 준우는 점점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는 김영희 할머니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선자 할머니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선자야, 정말 괜찮은 거야?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고마워, 영희야. 나는 괜찮아.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사정이라도 있어? 영희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선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친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영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선자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마침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난 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근린생활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영수 씨는 확신을 가졌어요. 얼마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속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300-5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씨는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 세대들의 동의도 받았죠. 총 7가구가 연명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목요일 오후 우편 배달원이 12층 1205호에 내용 증명을 배달했어요. 할머니는 등기 우편을 받아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3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7가구가 연명으로 보낸 거였죠.
할머니는 내용 증명서를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도 부담이었지만 7가구나 되는 이웃들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준우의 대학 등록금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300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저녁에 준우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내용 증명서를 숨기려고 했지만 준우가 할머니의 이상한 기색을 알아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준우는 소파 옆에 떨어진 내용 증명서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우가 내용 증명서를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3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300만 원이요? 우리가 어디서 300만 원을? 준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연금과 준우의 아르바이트비로 겨우 생활하는 상황에서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준우의 간절한 부탁에도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방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준우가 몰래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서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상자 안에는 색바랜 사진들과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화려한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모습이 할머니와 닮아 보였어요. 준우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서둘러 상자를 닫으셨어요. 할머니, 저 사진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이야. 할머니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준우는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우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죠. 하지만 이번에는 계단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향한 곳은 인근 평촌중앙공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의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적했어요. 할머니는 공원 한 구석 작은 광장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공원에서 할머니는 혼자 춤을 췄어요. 1분이 아닌 더 긴 시간 동안요. 아파트에서는 이웃들 때문에 제대로 추지 못했던 춤을 마음껏 췄어요. 하지만 5분 정도 춤을 추던 중 할머니의 무릎이 갑자기 꺾이며 넘어지고 말았어요. 관절염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힘이 빠진 거였어요. 아야.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추러요. 너무 아팠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소동이 일어나면 준우에게 걱정을 끼칠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야 겨우 일어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고 바지도 더러워졌지만 할머니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준우가 깨기 전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상처를 치료했어요.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밴드를 붙이고 긴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7시에 일어난 준우는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셨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준우야.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아.
하지만 준우는 할머니가 다리를 절며 걷는 것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다리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부인했지만 분명히 평소와 달랐어요. 준우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불안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준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할머니의 탭댄스를 직접 촬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결심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난 무릎, 떨리는 손으로 들고 계시던 내용 증명서, 그리고 서둘러 감추신 낡은 사진들.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준우는 할머니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 40분, 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평소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움직인 거였죠. 스마트폰을 들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할머니 방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준우는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구두끈을 매는 모습은 마치 전사가 갑옷을 입는 것 같았어요. 그 진지하고 숙연한 표정에서 준우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자 준우는 재빨리 숨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맨발로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어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 끝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셨어요. 오늘도 할 수 있을까? 준우는 할머니의 그 작은 중얼거림을 들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이 1분의 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준우는 그때서야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계단 중간에 숨어서 스마트폰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6, 7, 8. 할머니의 작은 카운트와 함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관절염으로 힘들어 하시던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댄서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끝에서 나오는 리듬은 완벽했어요. 복잡한 스텝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연결되었고 비록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내공이 담겨 있었어요. 준우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춤을 보는 순간 왜 새벽에 춤을 춰야 하는지, 왜 포기할 수 없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영혼 그 자체였어요. 특히 할머니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마치 무대 위의 여왕 같은 모습이었어요. 1분이 끝나갈 즈음 할머니는 화려한 피니시 동작을 보여줬어요. 두 발로 복잡한 스텝을 밟은 후 우아하게 멈추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객들에게 깊이 인사를 했어요. 춤을 마친 할머니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준우는 전체 과정을 촬영했어요. 할머니의 준비 과정부터 춤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촬영하면서 준우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준우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방금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할머니의 춤은 더욱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춤을 잘 추시다니. 준우는 자신이 할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이 영상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준우의 눈에는 할머니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숨겨진 재능을 가진 특별한 분으로 보였거든요. 할머니, 어디서 춤을 배우셨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옛날 얘기야. 아주 옛날에 조금 배웠었지.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준우는 할머니가 아직도 많은 것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우는 며칠 동안 할머니의 영상을 혼자서만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였거든요. 할머니의 발끝 움직임, 손동작,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것은 아마추어의 춤이 아니었어요. 대학교에서 무용 동아리에 속해 있는 친구 지수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할머니 몰래 촬영한 것이라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너무 컸어요. 지수야, 너 춤 좀 안다며? 응, 왜? 이 영상 좀 봐줄래?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서. 준우는 할머니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영상만 보여줬어요. 지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잠깐, 이거 다시 보여줘. 지수는 영상을 몇 번 더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봤어요. 준우야, 이거 진짜야? 무슨 말이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데? 이런 스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수의 말에 준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역시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대단한데? 일단 기본기가 완벽해. 그리고 이 연결 동작들은 내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 있어. 지수는 무용을 10년 넘게 해온 전문가였어요. 그런 지수가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보니 할머니의 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혹시 이분이 누구야? 전문가이신가 봐? 준우는 할머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왜 이웃들의 항의를 받으면서까지 새벽에 춤을 추시는 걸까요? 그날 밤 준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의 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훌륭한 춤을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준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했어요. 팔로워가 500명 정도 되는 평범한 계정이었어요. 대부분 대학교 친구들과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준우는 할머니의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고 배경음악도 넣었어요. 클래식한 재즈 음악이 할머니의 탭댄스와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영상 제목은 고민 끝에 정했어요. 레이트 나이트 탭댄스 마이너스 when age is just a number. 그리고 설명란에는 이렇게 썼어요.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춤추는 한 분의 이야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준우는 해시태그도 신중하게 달았어요. 해시태그 TAPDANC, 해시태그 인스퍼레이션, 해시태그 NEVERGIVEUP, 해시태그 댄싱, 해시태그 어메이징, 해시태그 그랜드마, 해시태그 탤런트.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준우는 약간 후회했어요. 할머니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개인정보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처럼 친구들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을 뿐이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야? 대박! 어디서 찍은 거야? 하지만 준우가 잠들기 전까지도 조회수는 100회를 넘지 않았어요. 준우는 실망했지만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준우의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밤사이에 조회수가 5,000회를 넘어서 있었고 댓글도 200개가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준우는 더욱 놀랐어요. OMG, this is INCREDIBLE. Who is this amazing dancer? I'm a professional tap dancer and this is seriously impressive. The technique is flawless. This person must be a trained professional. This made me cry. So beautiful and inspiring. 대부분이 영어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할머니의 실력에 감탄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 영상을 봤는지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유수였어요. 200번이 넘게 공유되어 있었어요. 댓글을 보니 무용 관련 계정들이나 해외 댄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된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준우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This reminds me of the legendary Asian tap dancer from the 70s. The style and technique are remarkably similar. Could this be related? 70년대 전설적인 아시아 댄서를 떠올리게 한다는 댓글이었어요. 준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준우가 대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는데 평소 휴대폰을 잘 만지지 않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의외였어요. 준우야, 이게 뭐니?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준우가 올린 인스타그램 영상이었어요. 누군가 할머니에게 알려준 것 같았어요. 준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할머니께 허락받지 않고 올린 것이 들켰거든요. 할머니, 그게 영희가 보여줬어. 자기 손녀가 찾아서 보여줬다고 하더라. 김영희 할머니의 손녀가 이 영상을 발견해서 할머니들께 보여준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허락받지 않고 올려서.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화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준우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준우는 댓글들을 보여드렸어요. 모두 할머니의 실력에 감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셨어요. 영어를 잘 모르시지만 번역기로 해석해가며 읽고 계셨어요.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춤을 정말 좋아해요. 준우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만에
누군가 내 춤을 봐주는구나.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준우는 깜짝 놀랐어요. 50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김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자야, 큰일 났다. 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손녀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 영상이 지금 엄청 유명해지고 있어. 영희 할머니가 가져온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SNS 플랫폼에 퍼진 할머니의 영상이 보였어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까지 여러 곳에 퍼져 있었어요. 벌써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다고 하더라. 준우는 자신의 계정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의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춤 실력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This technique is definitely from the golden age of tap dancing. I've studied tap history and this style is from the 70s Korean dance scene. Could this be one of the missing legends from that era? The way she moves. It's so familiar. I've seen this style before but can't remember where.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This is definitely professional level. I'm a dance historian and this style reminds me of Lee Sun-ya, the famous Korean tap dancer who disappeared from the scene in the early 70s after an injury. Could this be her? 준우는 그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선자, 할머니의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70년대 초에 부상으로 무대를 떠났다는 내용도 할머니의 상황과 비슷했어요. 할머니, 이 댓글 좀 보세요. 준우가 그 댓글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선자야, 혹시 정말로. 그때 준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마이클입니다. 네,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탭댄스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이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준우는 당황했어요. 외국에서까지 연락이 온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매년 국제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이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국제 댄스 페스티벌이요? 네, 올해는 잊혀진 전설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 영상을 본 순간 바로 연락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영희 할머니와 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준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할머니의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일어나서 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준우가 봤던 그 낡은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50년 전,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색바랜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장 위에 있던 사진 속에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이게 할머니예요?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여성은 할머니와 닮았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아시아의 리듬 여왕.
그 순간 준우와 영희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인터넷 댓글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상자에서 노란 신문 스크랩을 꺼내셨어요. 1973년 한국일보 기사였어요. 신세대 탭댄서 이선자 서울 시민회관에서 단독 공연.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댄스 페스티벌에서 대상 수상.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설까지. 차세대 스타 이선자의 행보는? 신문 기사들을 읽어보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댄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진들도 있었는데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트로피를 받는 모습,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까지 다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유명한 댄서셨던 거예요? 준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나는 무대가 전부였어. 또 다른 상자에서는 트로피들과 메달들이 나왔어요. 녹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 그 무게와 가치는 여전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맞다. 이제 기억났어. 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70년대 초에 정말 유명한 댄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그 댄서를 좋아했어. 영희 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영희야. 그때가 내 전성기였지. 준우는 스마트폰으로 이선자 아시아의 리듬 여왕을 검색해 봤어요. 몇 개의 기사와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의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아의 리듬 여왕 이선자, 무릎 부상으로 무대 은퇴, 향후 행보 불명. 기사 날짜는 1974년 3월이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고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74년 2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던 날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공연 중에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어. 무대 위에서 쓰러졌지. 의사들은 다시는 춤을 출 수 없다고 했어. 수술을 받아도 예전같이는 못한다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무대를 떠났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 하지만 춤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을 수 없었어. 준우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할머니가 새벽에 춤을 추시는지, 왜 포기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간절한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3시 50분에 그 시간이 내가 마지막 공연을 했던 시간이야. 할머니의 고백에 준우와 영희 할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5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그리움과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밤, 준우의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은 1만 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맞힌 내용들이었어요. ITSREALLYHER 더 레전데리리 선-야 I can't believe SHES still alive and dancing. This is dance history being made right now. 더 놀라운 것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내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해외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대리가 12층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 봤습니다. 김대리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김대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일으켜 세우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대단한 분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가장 큰 변화는 박영수 씨였어요. 그는 집에서 나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내용 증명서는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박영수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계속 사과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를 비난했던 글들은 모두 삭제되고 대신 사과하는 글들과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보물 같은 분을 몰라봤네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벽 탭댄스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게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할머니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특히 평소 할머니를 피했던 사람들이 더욱 깊이 사과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의 춤을 응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저녁 때였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1층 로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깜짝 응원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이 만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의 자랑, 이선자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아시아의 리듬 여왕, 다시 한번 날아오르세요. 할머니는 그 현수막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50년 동안 혼자 감춰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모든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50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정체가 알려진 후 일주일 동안 집에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댄스 페스티벌,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도쿄 국립극장까지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들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준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왜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준우의 간절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의료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왜 춤을 그만둬야 했는지 정말 이유를 알고 싶니?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1974년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날은 내 생애 최고의 공연이 될 예정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 전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서울 시민회관이 만석이었고 심지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관계자들이 와 있었지. 브로드웨이 진출 제안도 받은 상태였어. 하지만 그날 공연 중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2막 중반 가장 어려운 스텝을 하던 중이었어.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어요.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
하지만 무대를 망칠 수는 없었어. 끝까지 춤을 췄어. 할머니는 무릎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공연을 끝까지 마쳤던 거예요. 커튼 콜 때까지 아무도 내가 다쳤다는 걸 몰랐어.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쳐줬고 그게 내 마지막 박수였어.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고 연골도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의사는 말했어. 수술을 해도 예전같이는 못 춘다고. 최대한 잘 되어도 일상생활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지.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춤이 내 전부였는데 춤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 더 큰 고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언론에서는 내가 끝났다고 했어. 동료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지. 매니저조차 다른 댄서를 찾아갔어. 할머니는 그 모든 상처를 혼자서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졌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갔지. 그곳에서 할머니는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할머니는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춤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는 춤을 췄어.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너무 괴로웠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새벽 탭댄스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정도였어. 하지만 점점 예전의 느낌이 돌아왔지. 특히 새벽 3시 50분에 추는 춤은 특별했어. 그 시간이 내 마지막 공연이 끝난 시간이거든. 할머니는 50년 동안 그 시간에 춤을 추며 과거의 자신과 만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몸이 한계야. 할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주셨어요.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어요. 수술을 받으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춤을 추고 싶었던 거야. 준우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왜 이웃들의 항의에도 포기할 수 없었는지를 말이에요. 할머니, 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동안 혼자 감춰온 할머니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 댄스 페스티벌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교포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님, 저는 뉴욕에서 댄스 프로듀서로 일하는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할머니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여전히 거절할 마음이었지만 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에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님, 올해 뉴욕 댄스 페스티벌 주제가 잊혀진 전설들을 찾아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대를 떠났지만 여전히 춤을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할머니님 같은 분을 찾기 위해 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김정민 씨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님, 춤은 기교가 아니에요. 할머니님의 영상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 때문이었거든요. 나이도 몸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준우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준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준우야?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의 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준우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깊이 감동하셨어요. 정말 함께 가고 싶니?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의 김정민 씨도 감동했어요.
손자분도 함께 오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무대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무대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관절염 때문에 언제 무릎이 나갈지 모르는데.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무대에서 춤추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우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하셨어요. 알겠어요. 가보죠.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 이웃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의 뉴욕행을 축하해 주었어요. 박영수 씨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탭댄스 소리를 들을게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할머니께 응원의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뉴욕에서 멋진 공연 보여주세요. 우리가 모두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위해 응원 메시지를 적은 손편지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받아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김영희 할머니도 선자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선자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꼭 성공하고 와.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준우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어요.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준우와 함께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준우에게 탭댄스를 가르쳐 주기로 한 거였어요. 준우야, 혹시 할머니가 무대에서 못 추게 되면 너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제안에 준우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기본만 가르쳐 줄게. 중요한 건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야. 할머니는 준우에게 기본적인 탭댄스 스텝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우는 생각보다 빨리 따라했어요. 준우야, 너 재능이 있네. 할머니의 칭찬에 준우는 신이 났어요. 할머니와 함께 춤을 추니까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게 바로 할머니가 느끼신 기분이군요. 맞아, 춤을 출 때는 모든 걱정이 사라져. 오직 리듬과 하나가 되는 거야.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춤을 추면서 행복했어요. 50년 동안 혼자 쳐오신 할머니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이해됐거든요. 뉴욕으로 떠나는 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언론과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한국의 자랑이에요. 멋진 공연 기대하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그런 관심과 응원에 감격했어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5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다니. 꿈 같아. 뉴욕에 도착하자 김정민 프로듀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님, 정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가 할머니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김정민 씨는 페스티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15개국에서 30팀이 참가해요. 모두 한때 무대를 떠났지만 여전히 춤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할머니님처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정말 할 수 있을까? 50년 만의 무대인데. 준우는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의 춤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잖아요.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리허설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대에서 연습을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잡고 주저앉은 거예요. 할머니, 준우가 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잠깐 아팠던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관절염이 악화되어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온 거였어요. 의료진이 와서 검사를 해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무리하시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절망했어요. 50년 만의 기회인데 이럴 수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나 간절했던 무대였는데 또다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연 당일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무릎 상태가 더 악화되어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준우야,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해서.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대신 무대에 서면 안 될까요? 준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준우야, 그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춤을 추겠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민 프로듀서도 준우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무대가 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보자. 대신 할머니가 무대에서 지켜볼게. 공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전설의 이선자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무대에 오른 것은 할머니가 아닌 준우였어요. 관객들은 당황했지만 준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자 할머니의 손자 이준우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무대에 서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할머니께서 50년 동안 간직해 오신 춤을 추겠습니다. 준우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특히 준우가 할머니의 시그니처 스텝을 할 때는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50년 전 그 춤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춤을 추는 동안 준우는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50년 동안 혼자 간직해 오신 꿈, 새벽마다 계단에서 추신 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할머니의 사랑을 말이에요.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준우는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그 인사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관객들에게 깊이 고개 숙이는 인사를 말이에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무대 옆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켜보던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준우야. 할머니의 꿈을 이어줘서.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자분의 춤에서 할머니님의 혼을 느꼈어요.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할머니와 준우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5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런 식으로 이뤄질 줄은 몰랐어. 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의 꿈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어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어. 수술 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비록 예전처럼 격렬한 춤은 출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새로운 꿈을 찾으셨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댄스 학원을 열어볼까? 어르신들을 위한 댄스 학원 말이야. 나이가 들어도 춤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준우는 할머니의 새로운 꿈을 적극 지지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파트 이웃들도 할머니의 댄스 학원 계획을 응원했어요. 특히 박영수 씨는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했어요.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평생 춤을 춰본 적이 없지만 할머니께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세요. 매일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할머니에게 춤을 배워요. 비록 탭댄스는 아니지만 할머니는 행복해 하세요.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은 할머니와 손자의 댄스 스토리예요. 매주 올라오는 영상에는 할머니의 댄스 레슨과 함께 두 사람의 일상이 담겨 있어요. 구독자는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할머니와 준우가 함께 추는 탭댄스예요. 비록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새벽 3시 50분,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춤추지 않아요. 준우와 함께,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있어요. 할머니의 구두 소리는 이제 소음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리듬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할머니는 준우에게 말씀하세요. 준우야, 고마워. 할머니의 꿈을 함께 이뤄줘서 이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